자, 이게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지금 선우은숙 씨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아나운서 유행저 씨. 2020년 9월에 결혼했어요. 근데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입니다. 당시 알려진 건 성격 차이. 근데 이게 그 이후에요. 유영재 씨 관련해서 사실혼 얘기, 뭐 숨겼다는 보도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본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반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더 나가서 강제추행 얘기까지 나와서 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요. 지금 저기 화면 보시죠. 지금.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고소.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어요.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삼혼이다 하는 말씀. 맞아요. 제가 3번째 부인입니다. 저는 선운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상대방의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운숙 씨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복잡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들으신 영상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렸는가 아닌가 이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2가지 건인데요. 그러니까 삼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반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강제추행건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 뭐 지금 유영재 씨의 경우는 뭐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고 있다. 법적 다툼을 한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이거 프레임? 궤변에 가깝다. 녹취 들으면 인정하고 녹취 들으면 행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녹취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도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언니가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그 충격에 혼절하십니다.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들은 녹취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추행의 사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씨는 인정하고 미안하고 추행의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가사 전문 변호사신 양수영 변호사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자, 우선 많은 분들이 뭐 이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처음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사유가 성격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우선 사실혼 네네. 여부를 알렸느냐 아니냐 이게 공방이거든요. 손흥식 씨는 혼인신고 당시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선우은 씨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재혼이거나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이 사귈 당시에 사실혼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혼이 유지된 상태였다면 소위 말해서 선우은 씨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우은 씨가 법적인 책임을 상대방에 물어야 되는 경우죠. 예. 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선우은 씨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재혼을 강행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바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삼혼이다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관계와 관련해서 증명서를 떼어보면 본인이 몇 번째 부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 부분을 절차를 그냥 진행을 안 하고 떼볼 생각을 전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유영재 씨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보여져서 예.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재판상 밝혀져야 될 일이겠지만 예. 당시에 사실혼 존재 여부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그 이후에 불거진 게 이게 단계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강제추행 혐의인데 네네. 의혹이에요. 지금 네. 뭐 친언니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유영재 씨는 이게 뭐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성추행에 프레임을 씌웠다는 얘기는 뭐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있었던 일이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강제추행이나 뭐 나아가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당시에 두 분이서 이제 뭐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 비밀을 엄수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셨다는 내용이 아까 인터뷰 보니까 보이던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 비밀 누설 여부나 뭐 비밀 엄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협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니가 고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글쎄요. 일단 그것도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좀 주는 겁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그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범죄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과를 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라는 녹취가 있다면 예. 상당히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언니라고 한다면 친족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의 경우에 그렇게 특히 친족 간의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예. 비밀스러운 장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그렇게 범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뭐 기사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요, 선운숙 씨하고 유영재 씨는 이미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 선운숙 씨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혼인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혼인 자체가 문제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 그거는 이제 기망에 의해서 혼인 의사를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의 주장인 거죠. 혼인 그럼 취소 이혼이 사유에 아니고 아예 해당하고요. 혼인이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네.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걸 별도로 지금 이혼을 한 상태지만 이거를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은 걸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네네. 이런 건 통상 법원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합니까? 혼인 취소나 무효는 법원에서 좀 엄격히 사유를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사례로 보면은 당시에 혼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혼인을 강행했겠느냐, 그런 의사를 표시했겠느냐,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사유라면 예. 이거는 기망에 의한 혼인 의사 표시다. 그렇게 해서 혼인 취소 사유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혼과 관련해서 만약에 선운숙 씨가 이를 알았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겠느냐, 예. 이걸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예. 상식적으로 이렇게 혼인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선운숙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질문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영 변호사가 지금 그냥 귀를 쫙 이렇게 하시면서 잘 들으셨는데 지금 이상한 굉장히
뜻밖의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축하 속에 재혼을 했고 그다음에 1년 반 뒤에 이혼을 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이 깜짝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영재 씨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그 유영재 씨를 상대로 해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소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선운숙 씨에 대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지금 양 변호사님이 하신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그 부분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 작가란 분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 갑자기 내 남편 뺏긴 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있던 그 여성분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 작가란 분 결국 그 유영재 씨의 부인이라는 분이 그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람이 유영재 씨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올지 그 부분도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소송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보신 거네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뭐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